나영아, 문 좀 열어줘. 하준아, 제발 할머니 좀 도와다오. 저는 냉동고 안에서 온 힘을 다해 철문을 두드렸어요. 손이 까져서 피가 날 정도로 말이에요. 하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침묵뿐이었어요. 그때 밖에서 나영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차피 오래 못 살 텐데 그냥 지금 가세요. 5억 원으로 우리 가족이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며느리의 배신보다 더 충격적인 건 손자 하준이의 침묵이었어요. 영하 20도의 냉기보다 더 뼈를 에이는 절망감이었죠.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박순자 할머니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박순자입니다. 올해로 70이 되었어요. 새벽 5시면 몸이 저절로 깨어나죠. 30년간 반복해온 습관이거든요.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나면 무릎이 뻐근해요. 하지만 참을만 합니다. 이 정도 나이에 이만하면 건강한 축에 속하죠.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는 동안 마음속으로는 이미 오늘 할 일들을 정리해요. 시장으로 가는 길은 어둠 속에서도 눈 감고 걸을 수 있어요. 골목 곳곳에 움푹 팬 곳까지 다 외우고 있거든요.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빨라져요. 하루를 시작하는 설렘 때문이죠. 가게 앞에 서서 열쇠로 셔터를 올리는 순간이 가장 좋아요. 덜컹거리는 쇳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지면 진짜 하루가 시작됐다는 느낌이 들어요. 30년 전 남편과 함께 이 가게를 열었을 때의 기억이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냉장고에서 닭을 꺼내 정리대 위에 올려놓아요. 하나씩 손으로 만져보며 상태를 확인하죠. 이게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에요. 닭 한 마리 한 마리가 다 다르거든요. 살집이 단단한 것, 물렁한 것, 냄새가 약간씩 다른 것들까지 손끝으로 느껴지는 모든 감촉을 놓치지 않아요. 이건 30년 경험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칼로 닭을 손질할 때는 정말 조심스러워져요. 관절 부위를 정확히 찾아서 뼈를 바르게 발라내야 하거든요. 살점이 찢어지지 않게 칼날을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완벽하게 뼈에서 분리된 닭다리를 볼 때마다 뿌듯함이 올라와요. 7시가 되니까 단골 김아주머니가 나타났어요. 벌써 15년째 우리 가게를 찾아주시는 분이죠. 순자 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당연하죠. 신선한 닭 드시려면 이렇게 해야죠. 김아주머니는 닭을 하나하나 살펴보시며 냄새까지 맡아봐요. 그러고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시죠. 역시 언니네 닭은 다른 곳과 달라요. 냄새부터가 깔끔하거든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해져요. 30년간 장사하면서 단 한 번도 상한 닭을 팔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게 저의 자부심이에요. 우리 시장 닭들은 모두 믿고 드실 수 있어요. 새벽에 들어와서 바로 냉장 보관하니까요. 김아주머니가 닭 2마리를 고르며 돈을 건네주세요. 구겨진 10,000원짜리와 1,000원짜리를 정성스럽게 펴서 주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짠해져요. 요즘 모든 분들이 살기 어려우시잖아요. 오전 내내 손님들이 꾸준히 찾아와요. 닭을 손질하는 소리와 손님들과 나누는 대화 소리가 가게를 가득 채우죠. 이런 활기찬 분위기가 정말 좋아요. 사람 냄새가 나거든요. 11시쯤 되니까 며느리 나영이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진한 화장에 비싼 옷차림이에요. 가게 앞에서 잠깐 주저하더니 마지못해 들어오는 모습이 역력해요. 어머님, 오늘도 일찍부터 고생이 많으시네요. 목소리는 다정하지만 표정에서 진심이 느껴지지 않아요. 억지로 만든 미소 같달까요? 고생이 뭐가 고생이야. 30년째 하는 일인데. 나영은 가게 안을 둘러보며
살짝 얼굴을 찡그려요. 닭 냄새가 진하게 나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기분 나쁘게 구는 것 같아서 속상하죠. 이런 힘든 장사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몸도 힘드실 텐데요. 차갑게 식은 말투가 귀를 아프게 찔러요. 나영은 항상 이런 식이에요.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하지만 속마음은 다른 거죠. 내가 아직 건강한데 뭘 그래. 단골 손님들도 좋아하시고. 하지만 요즘 세상에 이런 재래시장 가게들이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요? 나영의 시선이 구석에 있는 업소용 냉장고로 향했어요.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서 살짝 열려 있는 상태였거든요. 어머님, 저 냉장고 문은 왜 저렇게 열려 있어요? 전기세만 나가잖아요. 아, 그거 말이야. 며칠 전부터 문이 잘 안 닫혀서 그래. 나영이 냉장고 쪽으로 가서 문을 몇 번 여닫아 보더니 혀를 찼어요. 이런 식으로 관리하시면 어떻게 해요? 음식이 상할 수도 있잖아요. 말끝마다 차가운 기운이 서려 있어요. 나영은 언제나 이런 식으로 절 무시하죠. 30년 경험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괜찮다. 온도는 계속 유지되고 있어. 그래도 고쳐야죠. 나중에 큰 사고라도 나면 어쩌려고 하세요. 무슨 큰 사고가 날까봐 그러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문이 조금 헐거운 것 뿐인데 말이죠. 정오가 되니까 손자 하준이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교복 차림에 무거운 책가방을 메고 있는 모습이 기특해 보여요. 가게 앞에서 잠깐 두리번거리더니 들어와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서 와라, 하준아. 학교는 어땠니? 하준이는 저에게는 따뜻하게 인사하지만 엄마 나영과는 눈도 잘 안 마주치려고 해요. 요즘 모자 관계가 좀 서먹한 것 같아요. 나영이 하준을 보더니 시큰둥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너 점심은 먹고 왔지? 네, 학교에서 먹었어요. 그럼 집에 가서 공부나 해. 여기서 뭐 하려고? 하준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나가려고 하는데 제가 얼른 닭다리 하나를 봉지에 싸서 내밀었어요. 할머니가 아침에 손질한 거야. 집에서 구워 먹어. 하준이의 얼굴이 환해져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우리 하준이는 할머니가 해주는 게 제일 맛있다고 했잖아. 그때 나영이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며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애한테 자꾸 그런 거 주시면 안 되겠어요. 살만 찌고 몸에도 안 좋아요. 제 속이 상했지만 손자 앞에서 다투고 싶지는 않았어요. 하준이가 어색한 표정을 짓더니 조용히 가게를 나갔어요. 오후가 되니까 주부 손님들이 많이 찾아와요. 저녁거리를 준비하러 오시는 시간이거든요. 저는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요리 방법에 맞는 닭을 골라드려요. 아주머니, 찜하실 거면 이 닭이 좋아요. 살이 부드럽거든요. 튀김용으로는 이걸로 하세요. 기름에 튀겨도 질기지 않아요. 이런 대화들이 저에게는 정말 즐거워요. 단순히 닭을 파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건강한 식탁을 책임지는 거거든요. 나영은 구석 의자에 앉아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손님이 와도 도우려고 하지 않죠. 가끔 전화가 오면 밖으로 나가서 통화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안 들리지만 목소리가 진지한 것 같아요. 해가 기울기 시작할 무렵 마지막 손님이 다녀가셨어요. 저는 가게 정리를 시작했어요. 도마를 깨끗이 씻고 칼을 닦고 바닥을 걸레질하죠. 이 모든 과정이 몸에 완전히 밴 습관이에요. 나영이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갑자기 말했어요. 어머님, 내일은 제가 좀 일찍 와서 도와드릴게요. 깜짝 놀랐어요. 나영이 가게 일을 도와주겠다고 한 건 정말 처음이거든요. 괜찮다. 내가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 아니에요. 어머님 혼자 하시기에는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요. 목소리에 뭔가 이상한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걱정해서 하는 말인지 다른 의도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거절하기도 뭐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고맙다. 어머님, 그런데 내일은 냉장고도 한번 점검해 봐야겠어요. 문이 제대로 안 닫히면 정말 위험할 수 있거든요. 무슨 위험을 말하는 건지 궁금했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어요. 셔터를 내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복잡했어요. 나영의 갑작스러운 친절이 어딘가 어색하게 느껴져요. 30년간 사람들과 장사를 하면서 쌓인 직감이 말하고 있어요. 뭔가 이상하다고 말이죠.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계속 생각이 나요. 나영이 왜 갑자기 가게 일에 관심을 보이는 걸까요? 그리고 냉장고 얘기를 왜 자꾸 하는 걸까요? 하지만 혹시 제가 너무 의심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며느리가 진짜로 절 걱정해서 하는 말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마음 한구석이 편하지 않아요. 오늘 하루를 정리하며 침대에 누워서도 나영의 표정이 계속 떠올라요. 뭔가 계획하고 있는 듯한 그런 묘한 기운이 있었어요. 아마 제가 나이 들어서 예민해진 건지도 모르겠네요. 내일은 정말로 나영이 도와줄까요? 아니면 또 다른 핑계를 대고 안 올까요? 궁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돼요.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났어요. 나영이 도와주겠다고 했으니 준비를 잘해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으면서도 마음이 묘하게 설렜어요. 며느리가 처음으로 가게 일에 관심을 보인다니. 혹시 우리 사이가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그런 기대를 품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평소처럼 닭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아들 진수가 나타났어요. 표정이 좋지 않아 보였어요. 어깨가 축 늘어져 있고 한숨을 자주 쉬더라고요. 진수야, 무슨 일이야? 얼굴이 안 좋아 보인다. 진수는 의자에 털썩 앉으며 고개를 떨구었어요. 엄마, 사실 할 말이 있어요. 목소리가 침울했어요. 뭔가 심각한 일이 있구나 싶어서 손에 들고 있던 칼을 내려놓았어요. 무슨 일인데? 말해봐. 가게 빚이 생각보다 많이 늘었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빚이라니. 물론 요즘 장사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그렇게까지 심각한 줄은 몰랐거든요. 얼마나 되는데? 2억 원이요. 순간 어지러움을 느꼈어요. 2억 원이라니. 상상도 못했던 큰 돈이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많이? 코로나 때 매출이 줄어서 운영자금을 계속 대출받았어요. 그런데 이자가 계속 불어나서 진수는 말끝을 흐렸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싸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매달 이자만 400만 원씩 나가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는 원금 상환은 꿈도 못 꿔요. 제 머리가 하얘졌어요. 매달 400만 원씩이라니. 우리 가게 한 달 매출이 고작 600만 원 정도인데 말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어떻게 버텨온 거야? 카드 대출도 받고 다른 데서도 빌리고 빚으로 빚을 막는 상황이에요.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니? 엄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때 나영이 나타났어요. 평소보다 일찍 온 거죠. 하지만 표정이 밝지 않았어요. 여보,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진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빈 얘기를 엄마한테 말씀드리고 있었어. 나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왜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해요? 어머님 놀라시잖아요. 하지만 저는 이미 다 들었어요. 나영이 진수 옆에 서더니 제게 말했어요.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 거예요. 2억 원을 어떻게 알아서 해?
그것도 이자가 매달 400만 원씩 나가는데 나영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더 답답한 거예요. 우리끼리라도 지출을 줄여야 하는데 나영이 저를 힐끔 쳐다보며 말했어요.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 계셔서 생활비만 더 늘어나고 있어요. 병원비, 용돈, 식비까지. 차라리 나영이 말을 멈췄지만 하려던 말이 뭔지는 분명했어요. 제가 없으면 지출이 줄어든다는 뜻이었죠. 나영아,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 진수가 아내를 말렸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사실이잖아요. 이 상황에서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는데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그동안 느꼈던 서운함이 한순간에 밀려왔어요. 그럼 내가 이 집에서 나가면 되는 거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나영이 서둘러 말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죠. 어머님 나이도 있으시고 나영의 말에서 차가운 계산이 느껴졌어요. 저를 짐으로 여기고 있다는 게 분명했어요. 진수가 중간에서 난처해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나영이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래요. 스트레스? 나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매일 독촉 전화가 오는데 스트레스 안 받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때 나영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자를 보더니 급히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잠깐만요. 전화 좀 받을게요. 저와 진수는 조용해진 가게에서 마주 앉았어요. 진수야, 정말 힘들구나. 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능력이 없어서. 무슨 소리야? 코로나 때문에 모든 자영업자들이 힘들었잖아.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컸어요. 2억 원이라는 빚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밖에서 나영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조금씩 가까이 가서 들어보니 뭔가 진지하게 통화하고 있었어요. 네, 맞아요. 시어머니 명의로요. 시어머니라니. 저를 말하는 건가요? 더 귀를 기울여 봤어요. 5억 원 보험이요. 이번 주부터 적용된다고 하셨죠? 5억 원 보험? 저는 그런 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는데요. 뭔가 이상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문제되는 건 없겠죠? 나이가 나이다 보니까. 나영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져서 더 이상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충분히 의심스러웠어요. 잠깐 후 나영이 돌아왔어요. 누구랑 전화했니? 아, 보험회사예요. 어머님 건강보험 관련해서요. 거짓말이라는 게 바로 느껴졌어요. 목소리부터 어색했거든요. 내가 무슨 보험에 들었다고? 아, 그냥 간단한 거예요.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나영이 얼버무리더니 주제를 바꿨어요. 그보다 오늘 냉장고 문제부터 해결해야겠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위험할 수 있거든요. 또 냉장고 얘기네요. 왜 자꾸 그걸 강조하는 걸까요? 위험하다는 게 뭘 말하는 거야? 만약에 어머님이 냉장고 안에 들어갔다가 문이 고장나서 나오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나영의 말에 섬뜩함을 느꼈어요. 왜 갑자기 그런 상황을 가정하는 걸까요? 내가 왜 냉장고 안에 들어가겠어? 30년간 한 번도 그런 적 없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나이 드시면 깜빡할 수도 있고. 또 나이 얘기네요. 나영은 저를 늙고 무능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어요. 진수가 끼어들었어요. 냉장고 문이 그렇게 문제라면 수리기사를 불러야겠네. 아니에요. 나영이 급하게 말했어요. 그냥 조심하시면 돼요. 굳이 돈 들일 필요 없어요. 앞에서는 위험하다고 하더니 뒤에서는 돈 아깝다고 하네요.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오후가 되자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저는 평소처럼 닭을 팔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나영의 수상한 전화 통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나영은 가게 한 구석에 앉아서 또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어요. 가끔 밖으로 나가서 전화를 받기도 했어요. 저녁 무렵 하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서 와라, 하준아. 하준이는 오늘도 밝게 인사했지만 엄마 나영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하준아, 학교는 어땠니? 괜찮았어요. 그런데 할머니, 아빠가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요. 아이도 눈치챈 거네요. 응, 아빠가 일 때문에 걱정이 좀 많으셔. 돈 때문인가요? 하준이의 질문에 놀랐어요. 15살이면 이런 걸 다 아는 나이죠. 하준아, 너무 걱정하지 마. 어른들이 해결할 거야. 그때 나영이 다가왔어요. 하준아, 집에 가서 숙제해. 엄마, 할머니랑 얘기하고 있는데. 얘기는 나중에 해. 빨리 가. 나영이 하준을 재촉하는 모습을 보니 뭔가 숨기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하준이가 나간 후 나영이 저에게 말했어요. 어머님, 아이 앞에서 돈 얘기는 하지 마세요. 애가 걱정할까 봐요. 그렇긴 하지만. 그리고 내일부터는 제가 가게 일을 더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 어머님은 좀 쉬세요.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가게 일에 전혀 관심이 없더니 말이에요.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어머님이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요. 특히 냉장고 정리 같은 일은 제가 할게요. 또 냉장고 얘기네요. 하루 종일 몇 번을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나영아, 혹시 나한테 숨기는 일이 있니? 나영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까 전화 통화 말이야. 내 보험 얘기를 했다면서? 아, 그거요? 그냥 간단한 의료보험이에요. 나중에 병원비 때문에 부담될까봐 제가 알아본 거예요. 거짓말처럼 들렸지만 더 이상 추궁하기는 어려웠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불편했어요. 나영의 행동들이 뭔가 이상했거든요. 갑자기 가게 일에 관심을 보이는 것, 자꾸 냉장고 얘기를 하는 것, 수상한 전화 통화까지. 더욱 걱정되는 건 2억 원이라는 빚이었어요. 그 큰 돈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진수도 나영도 답답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무거웠어요. 혹시 정말로 제가 이 가정의 짐이 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나영의 말처럼 제가 없으면 생활비가 줄어들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2억 원이라는 빚이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잠자리에 들면서도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아팠거든요.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나영의 이상한 행동들이 단순한 스트레스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뭔가 평소와 다르다는 거였어요. 특히 보험 얘기가 계속 신경 쓰였어요. 5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언급했는데 제가 그런 보험에 가입한 기억이 전혀 없거든요. 내일은 꼭 확인해 봐야겠어요. 다음 날 오후 저는 평소처럼 장사를 마무리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손님이 다녀간 뒤 가게를 정리하기 시작했죠. 도마를 씻고 칼을 닦는 동안에도 어제부터 계속된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나영은 오늘도 일찍 와서 가게 일을 도왔어요. 하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평소 같으면 귀찮아하던 일들을 너무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마치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어머님,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어요. 나영이 가게 청소를 하면서 말했어요.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왠지 어색하게 들렸어요. 고생이 뭐가 고생이야. 이제 익숙해졌어. 그래도 나이가 나이인데 힘드시죠? 저도 이제부터 더 많이 도와드릴게요. 또 나이 얘기네요. 나영은 하루에도 몇 번씩 제 나이를 언급해요. 마치 늙고 무력한 사람이라는 걸
계속 강조하려는 것 같아요. 진수는 오늘 도축장에서 늦는다고 전화가 왔어요. 요즘 빚 때문인지 더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마음은 고맙지만 몸이 걱정되기도 해요. 어머님,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나영이 갑자기 말을 꺼냈어요. 무엇인지 물어보려던 차에 나영이 냉장고 쪽을 가리켰어요. 냉장고 안에 닭고기들 상태를 한번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상태를 확인해 달라고? 네. 요즘 날씨가 더워져서 혹시 상한 게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어머님이 오랫동안 하셔서 한눈에 보시면 알 것 같아서요. 나영의 부탁이 이상했어요. 평소에는 그런 일에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갑자기 왜 그러는 걸까요? 나영아, 냉장고 온도는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어. 상할 일은 없을 거야.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손님들한테 상한 고기를 팔 수는 없잖아요. 나영이 계속 부탁하니까 거절하기가 어려웠어요.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었거든요. 가끔씩 확인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그럼 같이 보자. 아니에요. 저는 밖에서 다른 정리할 게 있어서요. 어머님 혼자 하셔도 충분하실 거예요. 왜 혼자 하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둘이서 하면 더 빠를 텐데 말이죠. 그래, 알겠어. 저는 냉장고 쪽으로 걸어갔어요. 커다란 업소용 냉장고였어요. 문을 열면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넓죠. 남편이 가게를 크게 할 때 설치한 것이었어요. 냉장고 문 손잡이를 잡으려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평소와 다른 차가운 기운 같은 것 말이에요. 하지만 별 생각 없이 문을 열었어요. 어머님, 안쪽 깊은 곳까지 잘 살펴봐 주세요. 나영이 뒤에서 말했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긴장된 것 같았어요. 냉장고 안으로 들어가니 차갑고 하얀 김이 피어올랐어요. 벽에 걸린 닭들을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모두 신선해 보였어요. 특별히 이상한 건 없었죠. 별로 문제 없어 보이는데? 제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그런데 대답이 없어요. 나영아, 들려? 여전히 대답이 없었어요. 뭔가 이상해서 뒤를 돌아보려던 그 순간이었어요. 철컥. 문이 닫히는 소리였어요. 깜짝 놀라서 급하게 문 쪽으로 달려갔어요. 나영아, 문이 닫혔어. 손잡이를 돌려봤지만 열리지 않았어요. 안에서는 열 수 없는 구조였나 봐요. 나영아, 여기 있어. 문 좀 열어줘. 목소리를 높여 소리쳤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손으로 문을 두드려 봤지만 두꺼운 철문이라 소리가 잘 나지 않았어요. 이상했어요. 분명히 방금 전까지 나영이 밖에 있었는데 왜 대답이 없을까요? 나영아, 들려? 계속 소리쳐봤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혹시 급한 일이 생겨서 잠깐 나간 건가요? 문을 더 자세히 살펴봤어요. 안전 레버가 있어야 하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레버가 케이블 타이로 묶여 있는 것 같았어요. 이게 뭐야? 가까이 가서 보니 정말로 케이블 타이로 안전 레버가 움직이지 않게 고정되어 있었어요. 이건 고장이 아니라 누군가 일부러 한 거였어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사고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계획적으로 저를 여기에 가둬둔 거였어요. 나영아, 나영아, 목이 터져라 소리쳤어요. 하지만 냉장고는 방음이 잘 되어서 밖으로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는 것 같았어요. 냉장고 안 온도는 영하 20도였어요. 차가운 공기가 옷을 뚫고 들어와서 몸이 빠르게 식어갔어요. 숨을 쉴 때마다 하얀 김이 나왔어요. 도와줘. 누구 없어요? 필사적으로 소리쳤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문을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봤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추위가 심해졌어요. 손가락부터 감각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발가락도 시려왔어요. 이러다가 정말 얼어 죽겠어.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누가 이런 짓을 한 걸까요? 아니, 이미 답은 알고 있었어요. 나영이었어요. 어제부터 계속 냉장고 얘기를 했던 것도, 갑자기 확인해달라고 한 것도, 혼자 들어가라고 한 것도 모두 계획이었던 거예요. 나영아, 왜 이러는 거야? 분노와 절망이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하지만 여전히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몸이 점점 떨리기 시작했어요.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위험할 것 같았어요. 그때 갑자기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하준이의 목소리였어요. 학교에서 돌아온 것 같았어요. 하준아, 하준아, 여기야. 목이 쉬도록 소리쳤어요. 할머니, 냉장고 안에 계세요? 하준이가 문 앞에 온 것 같았어요. 그래, 문이 안 열려. 빨리 열어줘. 잠깐만요. 어떻게 열어야 하지? 하준이가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럴만해요. 15살 아이가 이런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겠어요. 하준아, 밖에 전원 스위치가 있을 거야. 그걸 꺼봐. 네, 찾아볼게요. 하준이가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어요. 잠시 후 냉장고가 멈추는 소리가 났어요. 할머니, 전원은 껐는데 문이 안 열려요. 그럼 밖에서 문을 잡아당겨봐. 네. 하준이가 문을 당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열리지 않았어요. 안 돼요. 뭔가 걸린 것 같아요. 제가 안에서도 밀어봤지만 소용없었어요. 누군가 외부에서 잠금 장치를 건 것 같았어요. 하준아, 119에 신고해. 네, 지금 전화할게요. 하준이의 목소리가 멀어졌어요. 전화하러 간 것 같았어요. 시간은 계속 흘러갔어요. 몸의 감각이 점점 둔해지고 있었어요. 의식도 흐려지는 것 같았어요. 이러다가 정말 죽는 건 아닐까? 무서워졌어요. 하준이가 119에 신고를 했다면 곧 구조대가 올 텐데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그때 다시 하준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119에서 금방 온다고 해요. 고마워, 하준아. 할머니 괜찮아. 사실은 괜찮지 않았어요. 몸이 계속 떨리고 있었고 추위가 점점 심해지고 있었어요. 할머니, 조금만 더 참아요. 하준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아이도 많이 무서웠을 거예요. 잠시 후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따뜻한 공기가 얼굴에 닿았어요. 하준이가 어떻게든 문을 연 것 같았어요. 할머니, 하준이가 저를 부축해서 냉장고 밖으로 나오게 해주었어요. 따뜻한 실내 온도가 온몸에 스며들었어요. 괜찮으세요? 고마워, 하준아. 내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하준이를 꽉 안아주었어요. 15살 손자가 저를 구해준 거예요. 그때 나영이 나타났어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왜 냉장고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연기하고 있었어요. 나영아, 문이 갑자기 잠겨서 나올 수가 없었어. 어머, 그래요? 정말 위험하셨겠네요. 혹시 다친 곳은 없으세요? 가짜 걱정이 역력했어요. 저는 나영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나영아, 혹시 내가 뭐요? 어머님, 설마 제가 일부러 그런 일을 했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나영이 억울하다는 듯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분명히 나영이 한 짓이었어요. 냉장고 문이 고장 났나 봐요. 안전 레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텐데. 정말 위험했네요. 나영은 마치 모든 게 우연이었던 것처럼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안전 레버가 케이블 타이로 묶여 있던 걸 똑똑히 봤어요.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나영의 계획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어제 전화 통화에서 들었던 5억 원 보험.
저를 사고로 죽게 만들어서 보험금을 타려는 거였어요. 몸이 떨렸어요. 추위 때문이 아니라 공포 때문에요. 며느리가 정말로 저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었어요. 하준이 앞에서 나영을 직접 의심한다고 말하기는 어려웠어요. 어머님, 오늘은 충격을 많이 받으셨으니까 집에 가서 푹 쉬세요. 나영이 친절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 친절함이 더욱 무섭게 느껴졌어요. 저는 하준이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오늘 일어난 일이 정말 사고였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나영이 계획한 일이었을까요? 확실한 건 오늘 하준이가 없었다면 정말 위험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영의 행동이 더욱 의심스러워졌다는 거죠. 집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오늘 일이 시작에 불과할 수도 있거든요. 나영이 또 다른 방법을 시도할지도 모르잖아요. 하준이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아이라도 이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혹시 하준이가 뭔가를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냉장고에서 느꼈던 그 절망적인 추위가 아직도 몸에 남아있는 것 같았거든요. 이불을 뒤집었어도 자꾸 떨렸어요. 더 무서운 건 나영의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저를 구해준 하준이를 보며 순간 섬뜩한 표정을 지었던 게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마치 계획이 틀어진 것에 대해 화가 난 것 같았거든요. 새벽 4시쯤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5시에 또 깨어났어요. 평소 습관대로 몸이 저절로 일어나는 거였죠. 하지만 오늘은 몸이 평소와 달랐어요. 어깨와 목이 뻣뻣했고 손가락 끝이 아직도 시렸어요. 어제 냉장고에서 받은 충격이 이렇게 오래 남을 줄 몰랐어요. 시장에 나가야 하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다리에 힘이 없어서 비틀거렸어요. 그래도 30년간 한 번도 문을 안 연 적이 없는데 오늘 못할 이유는 없죠. 가게에 도착해서 셔터를 올리는데 손이 떨렸어요. 혹시 나영이 또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냉장고를 볼 때마다 어제 일이 떠올랐어요. 그 답답하고 차가운 공간에서 느꼈던 절망감이 생생하게 기억났어요.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던 제 목소리도 아직 귀에 맴돌고 있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하준이의 목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언제 왔는지도 모르게 가게 앞에 서 있었거든요. 어서 와라, 하준아. 학교 가기 전에 웬일이야? 어제 일 때문에 걱정되어서요. 정말 괜찮으세요? 하준이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어제 저를 구해준 뒤로도 계속 신경 쓰고 있었나 봐요. 괜찮다. 우리 하준이 덕분에 무사했잖아. 할머니, 혹시 어제 일이 정말 사고였을까요? 하준이의 질문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이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있는 거였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니? 엄마가 평소에 냉장고에 관심이 없었는데 갑자기 확인하라고 하는 게 이상했어요. 그리고 하준이가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뭐? 엄마 핸드폰에서 이상한 앱을 봤어요. 이상한 앱? IoT 온도 모니터링 앱이요. 냉장고 온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 앱이 있다는 것도 신기했지만 나영이 왜 그런 걸 사용하고 있는지가 의심스러웠어요. 그게 왜 이상해? 엄마는 평소에 가게 일에 관심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냉장고 온도를 확인하는 앱을 설치했을까요? 하준이의 말이 맞았어요. 나영이 그런 앱을 쓸 이유가 없었거든요. 혹시 저를 감시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하준아, 그 앱 언제부터 있었어? 정확히는 모르지만 며칠 전에 처음 봤어요. 그때는 별로 신경 안 썼는데. 며칠 전이라면 나영이 보험 가입했다는 전화를 받은 시기와 비슷해요.
우연의 일치치기에는 너무 의심스럽죠. 하준아, 혹시 엄마가 다른 이상한 일도 했니? 하준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 사실은 더 이상한 게 있어요. 뭔데? 엄마가 할머니 도장을 몰래 사용하는 걸 봤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제 도장을 몰래 사용했다고요? 언제? 일주일 전쯤이요. 할머니가 잠든 사이에 방에서 가져갔다가 다시 갖다 놨어요. 이제 확실해졌어요. 나영이 제 동의 없이 보험에 가입시킨 거였어요. 그것도 5억 원이라는 거액으로 말이에요. 하준아, 이 얘기 아빠한테는 했니? 아니요. 말해도 믿을지 모르겠어서요. 하준이가 맞았어요. 진수는 나영을 믿고 있으니까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거예요. 할머니, 정말 무서워요. 엄마가 할머니에게 나쁜 짓을 하려는 건 아닐까요? 하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15살 아이가 이런 무거운 비밀을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컸을 거예요. 하준아, 할머니가 조심할게. 내가 너무 걱정하지 마. 하지만 속으로는 더 큰 걱정이 생겼어요. 나영이 어제 실패한 것을 알고 있으니 또 다른 방법을 시도할 수도 있거든요. 할머니, 그런데 CCTV는 확인해 보셨어요? CCTV? 네. 가게에 CCTV가 있잖아요. 어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떻게 그걸 잊었을까요? 남편이 설치한 CCTV가 주방과 냉장고 입구까지 다 찍고 있어요. 하준아, 정말 똑똑하구나. 할머니가 확인해 볼게. 저도 도와드릴게요. 컴퓨터는 제가 더 잘 알거든요. 하준이와 함께 CCTV 모니터를 확인했어요. 어제 오후 시간대를 되돌려보니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 나왔어요. 나영이 저를 냉장고에 들어가게 한 다음 문을 닫고 외부에서 잠금 장치를 건 게 선명하게 보였어요. 그것도 아주 자연스럽게 말이에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나영이 잠시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와서는 가게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적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려는 것 같았어요. 하준이가 나타나자 나영의 표정이 당황스럽게 변했어요. 계획에 없던 일이 일어난 거죠. 할머니, 이거 완전히 고의잖아요. 하준이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응, 이제 확실해졌구나. 증거가 있으니 다행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어요. 며느리가 정말로 저를 죽이려고 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할머니, 이 영상을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하준이의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쉽지 않을 것 같았어요. 나영이 또 어떤 변명을 할지 모르거든요. 하준아, 조금 더 기다려보자. 증거를 더 모아야 할 것 같아. 더 기다리면 위험해요. 엄마가 또 시도할지도 모르잖아요. 하준이의 걱정이 이해됐어요. 하지만 성급하게 행동했다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어요. 그때 나영이 가게로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일찍 왔네요. 어머님, 몸은 좀 어떠세요? 어제 충격이 컸으실 텐데요. 가짜 걱정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모른 척 해야 했어요. 괜찮다. 하준이가 잘 돌봐줘서. 하준아, 너는 학교 갈 시간 아니야? 나영이 하준을 보내려고 했어요. 우리 대화를 들었을까봐 걱정되는 모양이에요. 네, 갈게요. 할머니, 조심하세요. 하준이가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조심하라는 뜻이었죠. 하준이가 나간 후 나영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어머님, 어제 일로 많이 놀라셨죠? 응, 조금. 앞으로는 더 조심하셔야겠어요. 나이 드시면 실수할 수도 있고, 또 나이 얘기네요. 마치 제가 실수로 냉장고에 갇힌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냉장고 문도 수리해야겠어요.
안전레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 같아서요. 안전레버를 케이블 타이로 묶어놓은 건 나영인데 뻔뻔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 그렇게 하자. 그런데 어머님, 혹시 어제 일을 다른 사람들한테 말씀하셨어요? 나영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혹시 들킬까봐 걱정되는 모양이에요. 아직은 안 했어. 그럼 말씀하지 마세요. 괜히 가족들이 걱정할까 봐서요. 나영이 입단속을 시키고 있어요. 자신의 범행이 들킬까봐 그러는 거죠. 오후가 되자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집중이 안 됐어요. 계속 나영의 행동을 살펴봐야 했거든요. 나영은 오늘도 스마트폰을 자주 들여다봤어요. 혹시 그 온도 모니터링 앱을 확인하는 건 아닐까요? 어머님, 오늘은 제가 냉장고 정리할게요. 나영이 갑자기 말했어요. 또 냉장고에 접근하려는 건가요? 괜찮다. 내가 할 수 있어. 아니에요. 어제 충격받으셨으니까 쉬세요. 나영이 계속 냉장고 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뭔가 또 조작하려는 건 아닐까요? 나영아, 같이 하자. 혼자 해도 돼요. 아니다. 같이 하자고.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나영이 어쩔 수 없이 동의했어요. 냉장고를 함께 정리하면서 슬쩍 안전레버를 확인해 봤어요. 케이블 타이가 제거되어 있었어요. 언제 없앤 거죠? 어머님, 안전레버 잘 작동하네요. 어제는 왜 안 됐을까요? 나영이 시치미를 떼고 있어요. 자기가 묶어놨다가 다시 제거한 걸 뻔히 알면서요. 그러게 이상하네. 모른 척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직 때가 아니었거든요. 저녁이 되어 진수가 돌아왔어요. 오늘도 피곤해 보였어요. 어머님, 어제 냉장고에서 사고 났다면서요? 나영이 진수에게 말했나 봐요. 응, 문이 갑자기 잠겨서 나올 수가 없었어. 정말 위험하셨겠네요. 다행히 하준이가 발견해서 다행이었어요. 진수도 단순한 사고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앞으로 조심하셔야겠어요. 혼자 냉장고에 들어가지 마세요. 그럴게.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걱정이 컸어요. 나영이 이번에 실패했으니 더 교묘한 방법을 시도할 수도 있거든요. 그날 밤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어제 냉장고에서 느꼈던 절망감이 또다시 밀려왔어요. 그 차가운 공기와 답답함,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까지. 더 무서운 건 나영이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었어요. 5억 원이라는 거액의 보험금이 걸려 있으니까요.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나영의 다음 계획은 무엇일까요? 하준이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아이가 저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며칠이 지났지만 여전히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나영의 행동을 계속 관찰하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평범한 며느리처럼 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CCTV에서 본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하준이도 요즘 학교에서 돌아오면 꼭 가게에 들러서 제 안부를 확인했어요. 아이 나름대로 저를 지켜주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오늘은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우리 하준이가 걱정해줘서 고마워. 하준이의 얼굴에는 15살 아이가 감당하기 어려운 걱정이 가득했어요. 엄마의 수상한 행동을 지켜보고 있다는 게 얼마나 무거운 짐일까요? 아침마다 냉장고를 볼 때마다 그날의 공포가 되살아났어요. 차가운 철문과 답답했던 그 공간, 손으로 문을 두드리던 순간, 점점 식어가던 몸,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까지 모든 게 악몽처럼 계속 떠올랐거든요. 나영은 평소처럼 행동했지만 제 눈에는 모든 게 의심스러워 보였어요. 스마트폰을 자주 확인하는 것도, 냉장고 쪽을 힐끔거리는 것도, 심지어 저에게 친절하게 말을 거는 것조차 가짜로 느껴졌어요. 그날 오후 손님들이 다 가고 난 후 나영이 말했어요. 어머님,
오늘 냉장고 청소를 해야겠어요. 또 냉장고 얘기였어요. 저는 즉시 긴장했어요. 같이 하자. 아니에요. 제가 혼자 할 수 있어요. 나영의 목소리에 평소와 다른 조급함이 느껴졌어요. 혼자 하겠다는 말에 단호히 거절했죠. 안 돼. 같이 해야겠어. 나영의 얼굴에 짜증이 스쳤어요. 평소의 가짜 친절함이 순간 벗겨지는 모습이었죠. 그때 하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서 와라, 하준아. 하준이는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는 자신도 도와주겠다고 나섰어요. 나영이 거절했지만 하준이는 꿈쩍하지 않았어요. 결국 셋이서 함께 냉장고 청소를 하게 되었어요. 나영은 못마땅해 했지만 어쩔 수 없었죠. 청소를 하면서 저는 나영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자꾸 안전 레버 쪽을 확인하더라고요. 하준이가 냉장고 구석에서 뭔가를 발견했어요. 할머니, 이것 좀 봐요. 뭔데? 케이블 타이예요. 왜 이런 게 여기 있죠? 케이블 타이 조각이었어요. 전에 안전 레버를 묶었던 그 케이블 타이의 일부였을 거예요. 나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가 서둘러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아, 그건 제가 전에 정리할 때 떨어뜨린 거예요. 하준이는 의심스럽다는 표정이었어요. 아이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나영이 케이블 타이를 빼앗아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모습을 보니 증거를 없애려는 게 분명했어요. 청소를 마치고 나서 하준이가 저에게 속삭였어요. 할머니, 엄마가 너무 긴장하고 있어요. 아이의 관찰력이 예리했어요. 저도 같은 느낌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진수가 돌아왔을 때도 얼굴이 어두웠어요. 이자 납부일이 내일인데 또 연체될 것 같다고 했어요. 2억 원이라는 빚이 정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매달 400만 원씩 나가는 이자만으로도 가게 매출의 대부분이 사라지는 상황이었죠. 나영이 옆에서 듣고 있다가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여보, 정말 답이 안 보이네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말을 멈추고 저를 힐끔 보는 모습에서 무언의 메시지가 느껴졌어요. 제가 없으면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게 분명했어요. 그날 밤 새벽 2시쯤 화장실에 가던 길에 나영과 진수의 대화를 엿들었어요. 나영이 정말 방법이 없는지 묻고 있었어요. 진수는 계속 찾아보고 있지만 쉽지 않다고 답했죠. 그때 나영이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만약에 말이에요. 만약에 어머님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진수가 깜짝 놀라며 왜 그런 말을 하냐고 했지만 나영은 계속했어요. 그럼 생활비도 줄어들고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어서 방으로 돌아왔어요. 나영이 정말로 제 죽음을 바라고 있다는 게 확실해졌거든요. 잠은 올 리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하준이가 평소보다 훨씬 일찍 와서 창백한 얼굴로 말했어요. 할머니, 큰일이에요. 어제 밤에 엄마 아빠 대화를 들었어요. 아이도 같은 대화를 들었나 봐요. 엄마가 할머니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좋겠다고 했다며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준아, 할머니도 들었어. 하준이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어요. 조금 더 기다려서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한다고 했지만 하준이는 위험하다며 걱정했어요. 오전 10시쯤 나영이 가게에 나타났을 때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결심한 것 같은 눈빛이었어요. 어머님, 오늘 냉장고 온도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스마트폰에 IoT 앱을 보여주며 영하 25도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실제로 온도가 평소보다 낮긴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의심스러웠어요. 그럼 수리기사를 불러야지. 그 전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또 혼자 들어가라는 거였죠. 절대 안 된다고 단호히 거절했어요. 싫어. 같이 하거나 아니면 안 해.
나영이 짜증을 내며 본성을 드러냈어요. 정말 답답하네요. 나이 드시니까 고집만 세지고. 그때 다행히도 단골 김아주머니가 오셨어요. 순자 언니, 안녕하세요. 나영은 다시 가짜 미소를 지으며 어머님이 냉장고 확인을 안 해주신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김아주머니가 같이 보면 된다고 하시자 나영은 당황했어요. 그게 좁아서? 아니에요. 충분히 넓어요. 김아주머니의 당연한 말 덕분에 위기를 모면했어요. 결국 셋이서 함께 냉장고를 확인했어요. 특별한 문제는 없었어요. 온도도 정상이었고요. 나영은 당황하며 아까는 영하 25도였다고 변명했어요. 김아주머니가 가신 후 나영이 저에게 따졌어요. 어머님, 왜 저를 믿지 않으세요? 오히려 저를 의심한다고 몰아가기 시작했어요. 자꾸 혼자 하지 말라고 하니까 마치 자신이 뭔가 나쁜 짓을 할 것처럼 의심한다면서 말이에요. 그날 오후 하준이가 또 일찍 와서 걱정스러워 했어요.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해 주니까 정말 위험했다며 할머니가 혼자 들어갔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고 했어요. 저는 하준이에게 말했어요. 이제 정말 조심해야겠다고 엄마가 점점 대담해지고 있다고 말이에요. 하준이는 최대한 할머니 곁에 있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날 저녁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할 때 나영이 갑자기 말했어요. 어머님, 요즘 몸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는 시도가 시작됐어요. 별로 안 좋지 않아. 아니에요. 요즘 자꾸 헷갈리시고 말도 이상하게 하세요. 나영이 사실을 왜곡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냉장고 확인하자고 했는데 자꾸 거부했다면서 말이에요. 분명히 같이 하자고 했던 건데 혼자 하기 싫다고 했다며 거짓말을 했어요. 진수가 걱정스럽게 저를 바라봤어요. 나영의 말을 믿기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하준이가 입을 열려고 했지만 저는 눈짓으로 말렸어요. 아직 때가 아니었어요. 그날 밤 다시 한번 결심했어요. 더 이상 당할 수만은 없다고 말이에요. 확실한 증거를 모아서 나영의 정체를 폭로해야 했어요. 하준이와 함께 계획을 세워야겠어요. 나영의 가스라이팅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았어요. 저를 정신이상자로 만들어서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게 만드는 거죠. 그러고 나서 또 다른 방법으로 저를 제거하려고 할 거예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CCTV 증거도 있고 하준이라는 든든한 증인도 있으니까요. 이제는 정말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의 생존을 건 싸움 말이에요. 다음 날부터 저는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나영의 가스라이팅이 진수에게 먹히고 있다는 게 보였거든요. 며느리가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는 계획이 성공하면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아무도 믿지 않을 거예요. 하준이는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가게로 달려왔어요. 아이의 얼굴에 긴장감이 가득했어요. 할머니, 엄마가 또 뭔가 하고 있어요. 뭘 하는데? 핸드폰으로 누군가와 계속 통화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만 보면 끊어버려요. 하준이의 말을 듣고 보니 나영의 행동이 더욱 수상해 보였어요. 분명히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준아, 우리도 준비를 해야겠어. 어떤 준비요? 증거를 더 모아야 해. CCTV는 확인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 하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도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 나영이 평소보다 일찍 가게에 왔어요. 손에는 큰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님, 오늘은 냉장고 정리를 제대로 해야겠어요. 또 냉장고 얘기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어요. 봉투 안에서 뭔가를 꺼내더니 냉장고 쪽으로 향했어요. 뭐 하는 거야? 온도 센서를 새로 설치하려고요.
요즘 온도가 불안정해서요. 온도 센서라니. 저는 의심스러웠어요. 평소에 그런 일에 관심도 없던 나영이 갑자기 왜 그러는 걸까요? 그런 건 업체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간단한 거라서 제가 할 수 있어요. 나영이 냉장고 안쪽에 작은 기계를 설치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가까이 가서 지켜봤어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설치가 끝나자 나영이 스마트폰을 꺼내서 뭔가를 조작했어요. 아마 그 IoT 앱인 것 같았어요. 이제 실시간으로 온도를 확인할 수 있어요. 왜 굳이 그런 걸 해? 혹시 모르니까요. 온도가 갑자기 변하면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나영의 말에는 이중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날 것처럼 미리 준비를 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하준이가 또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어요. 할머니, 엄마 방에서 이상한 서류들을 봤어요. 무슨 서류? 보험 관련 서류인 것 같았어요. 할머니 이름으로 된 것 같더라고요. 제 이름으로 된 보험 서류라니. 분명히 제가 모르는 사이에 가입시킨 그 5억 원짜리 보험일 거예요. 하준아, 그 서류들을 가져올 수 있을까? 위험할 것 같아요. 엄마가 눈치챌까봐. 하준이의 걱정이 이해됐어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럼 사진이라도 찍을 수 있니? 해볼게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다음 날 나영이 가게에 나간 사이 하준이가 몰래 집에 들어가서 서류들을 촬영했어요. 저녁에 와서 사진들을 보여줬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제 이름으로 된 5억 원짜리 생명보험 가입서였어요. 수익자는 당연히 나영으로 되어 있었고요. 더 놀라운 건 가입일이 불과 2주 전이라는 거였어요. 할머니, 이거 완전히 불법이잖아요. 그래. 내 동의 없이 내 도장을 사용해서 가입한 거니까.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다른 서류였어요. 나영이 손으로 직접 쓴 것 같은 메모가 있었거든요. 메모에는 구체적인 계획이 적혀 있었어요. 냉장고 사고를 1차 시도로 하고 만약 실패하면 다른 방법들을 써보겠다는 내용이었어요. 계단에서 넘어뜨리기, 가스 누출 사고 만들기 등등 소름 끼치는 계획들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할머니, 이제 정말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하준이의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주저됐어요. 하준아,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왜요? 아직 실제로 행동에 옮긴 게 냉장고 사건 하나뿐이잖아. 그것도 우연한 사고라고 우길 수 있고. 하지만 위험해요. 알아. 하지만 확실한 증거를 더 모아야 해. 사실 저는 다른 걱정도 있었어요. 진수가 이 모든 일을 알게 되면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 하는 걱정 말이에요. 아들이 사랑하는 아내가 시어머니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며칠 후 또 다른 기회가 왔어요. 나영이 가게에서 전화를 받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된 거예요. 네, 맞아요.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어요. 나영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밖에서 통화하고 있었지만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소리였어요. 온도 센서도 설치했고 IoT 연결도 완료했어요. 역시 그 센서가 단순한 온도 측정용이 아니었던 거네요. 네, 다음 시도는 더 확실하게 할게요. 이번에는 아무도 방해하지 못하게. 나영의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다음 시도를 준비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급히 하준이를 불렀어요. 하준아, 엄마 전화 통화 들었니? 네, 저도 들었어요. 정말 무서워요. 이제 정말 준비해야겠어. 그날부터 저와 하준이는 본격적인 증거 수집에 들어갔어요. 하준이가 컴퓨터에 능숙해서 CCTV 영상을 USB에 복사해 두었어요. 나영이 냉장고 문을 닫고 잠그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보험 서류 사진들도 정리했어요.
제 동의 없이 가입한 증거와 나영이 직접 쓴 계획서까지 모든 게 다 있었어요. 할머니, 이제 충분한 것 같아요. 하준이의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하준아, 엄마가 설치한 그 온도 센서 말이야. 네. 혹시 그게 정말 온도만 측정하는 걸까? 하준이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만약 원격으로 냉장고를 조작할 수 있다면? 하준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설마, 그런 기능까지? 모르겠어. 하지만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 그날 밤 나영과 진수가 잠든 사이 하준이와 함께 가게로 갔어요. 냉장고에 설치된 센서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하준이가 스마트폰으로 그 기계를 촬영하고 인터넷에서 검색해 봤어요. 할머니, 이거 단순한 온도 센서가 아니에요. 뭔데? 원격 제어가 가능한 스마트 기기예요. 온도 조절뿐만 아니라 잠금 장치까지 조작할 수 있어요. 역시 제 예상이 맞았어요. 나영이 이걸 설치한 이유가 따로 있었던 거죠. 그럼 다음번에는 원격으로 저를 가둘 수 있다는 뜻이네. 네, 그리고 온도도 더 낮춰서. 하준이가 말을 끝내지 못했어요. 너무 끔찍한 상상이었거든요. 하준아, 이제 정말 행동에 나서야겠어. 네, 더 이상 기다리면 안 돼요. 하지만 우리는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단순히 경찰에 신고하는 것보다는 더 확실한 방법이 필요했어요. 며칠 후 기회가 왔어요. 시장 상인회 정기 모임이 있는 날이었어요. 모든 상인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모이는 자리였죠. 이춘복 부회장님도 오실 예정이었어요. 부회장님은 저와 30년 지기 친구시고 시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하준아, 내일이 기회야. 정말 그 자리에서 말씀하실 거예요? 응.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진실을 밝히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일 거야. 하지만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하더라도 해야 해.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하준이가 걱정스럽게 저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아이도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게 잠들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편해졌거든요. 드디어 나영의 진짜 얼굴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할 수 있을 거예요. 30년간 쌓아온 신뢰와 하준이가 모은 확실한 증거들,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이 저편에 있으니까요. 이제 정말 마지막 결전이 시작될 거예요. 시장 상인회 정기 모임 날이 드디어 왔어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옷을 정돈하고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오늘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날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준이도 아침부터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학교에 가기 전에 가게로 와서 저를 확인했어요.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응, 준비는 다 끝났어. USB에 저장한 CCTV 영상과 하준이가 촬영한 보험 서류 사진들을 다시 한번 점검했어요.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나영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어요. 오늘이 자신에게 어떤 날이 될지 전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오히려 기분이 좋아 보이기까지 했어요. 어머님, 오늘 상인회 모임 있으시죠? 응, 있어. 좋은 시간 보내세요. 가짜 미소를 지으며 인사하는 모습을 보니 역겨웠어요. 몇 시간 후면 그 미소가 어떻게 변할지 궁금했어요. 오후 3시 시장 공용회의실에 상인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어요. 총 25명 정도의 상인들과 그 가족들까지 포함하면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춘복 부회장님도 오셨어요. 저를 보시더니 반갑게 인사해 주셨어요. 순자야, 오늘 얼굴이 좀 어두워 보이네. 무슨 일 있어? 곧 말씀드릴게요. 부회장님은 제 표정을 보시고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채신 것 같았어요. 회의가 시작되고 일반적인 안건들이 먼저 논의되었어요. 시장 환경 개선, 공동 행사 계획 등등 평범한 내용들이었죠. 저는 조용히 기다렸어요. 적절한 타이밍을 노리고 있었거든요. 진수와 나영도 와 있었어요. 가족 모임이라서 함께 참석한 거죠. 나영은 여전히 여유로운 표정이었어요. 안건이 거의 끝나갈 무렵 기타 토의 시간이 되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잠깐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바라봤어요. 여러분, 30년 동안 이 시장에서 장사를 해오면서 한 번도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어요. 오늘 여러분께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나영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어요. 며느리가 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의 입이 벌어졌어요. 순자 씨, 무슨 말씀을? 부회장님이 놀라며 물으셨어요. 며느리 이나영이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저를 냉동고에 가두고 죽이려고 했어요. 나영이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앞에서. 나영아, 이제 그만해. 모든 걸 다 알고 있어. 저는 USB를 꺼내 들었어요. 여기에 모든 증거가 다 있어요. 하준이가 미리 준비해둔 노트북을 가져왔어요. USB를 연결하자 대형 모니터에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나영이 저를 냉동고에 밀어넣고 문을 닫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외부에서 잠금 장치를 꺼낸 모습까지. 이게 뭐예요? 상인들이 충격받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나영이 저를 고의로 냉동고에 가둔 거예요. 얼어 죽게 만들려고요. 영상이 계속 재생되었어요. 나영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하준이가 나타나자 당황하는 모습까지 다 보였어요. 나영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이건 오해예요. 오해라고? 저는 두 번째 증거를 꺼냈어요. 하준이가 촬영한 보험 서류 사진들이었어요. 이것도 오해니? 보험 가입서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제 이름으로 된 5억 원짜리 생명보험이었어요. 어머님 모르게 도장을 사용해서 보험에 가입시킨 거예요. 수익자는 당연히 나영이고요. 사람들이 경악했어요. 웅성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리고 이건 나영이 직접 쓴 계획서예요. 나영의 손글씨로 된 메모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냉장고 사고부터 시작해서 계단에서 넘어뜨리기, 가스 누출 사고까지 구체적인 살인 계획들이 적혀 있었어요. 이제 믿으시겠어요? 회의실이 완전히 술렁였어요. 사람들이 나영을 쳐다보며 수군거렸어요. 진수가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어요. 나영아, 이게 정말이야? 나영이 마지막 발악을 했어요. 여러분, 저를 믿어주세요. 어머님이 요즘 치매기가 있으셔서. 치매? 부회장님이 끼어들었어요. 순자가 치매라고? 30년을 봐온 내가 모르겠어? 아니에요. 요즘 들어서 자꾸 헷갈리시고. 그때 부회장님이 중요한 증언을 해주셨어요. 나영 씨, 내가 직접 들었어. 뭘 들으셨다고요? 당신이 며칠 전에 카페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걸 봤어. 시어머니 보험금으로 가게 빚 갚고 새로 시작하겠다고 하더라고. 나영의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건 부회장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설마 했는데 지금 보니까 정말이었구나.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 증언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이상했어요. 나영 씨가 갑자기 순자 언니 건강 걱정한다고 하면서 보험 얘기 물어보시더라고요. 맞아요.
저한테도 혹시 시어머니 생명보험 어디서 들면 좋을지 물어봤어요. 증언들이 쏟아져 나오자 나영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게 되었어요. 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나영아, 정말 어머니를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야? 나영이 갑자기 폭발했어요. 맞아요. 그래요. 했어요.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2억 원 빚에 짓눌려서 매일 독촉 전화 받으면서 살고 있는데 어머님은 아무 도움도 안 되고 지출만 늘리고 나영의 본성이 완전히 드러났어요. 어차피 오래 못 살 텐데 그냥 지금 가시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 5억 원 보험금으로 우리 가족이 새로 시작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경악했어요. 이런 끔찍한 말을 하는 며느리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진수가 완전히 절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떨궜어요. 나영아,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 현실을 보세요. 이대로 가다간 우리 다 망해요. 부회장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겠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상인들도 동조했어요. 나영이 마지막으로 애원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런 생각 안 할게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너무나 명확한 증거들과 본인의 자백까지 있었거든요. 부회장님이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어요. 30분 후 경찰이 도착해서 나영을 연행했어요. 나영이 연행되면서 마지막으로 소리쳤어요. 어머님도 잘못이 있어요. 왜 그렇게 오래 사세요? 그 말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더욱 경악했어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진수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가 어머니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어요. 진수야, 내 잘못이 아니야. 하준이가 저에게 와서 안겼어요. 할머니, 정말 다행이에요. 우리 하준이 덕분이야. 내가 용기를 내줘서 할머니가 살았어. 부회장님이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순자야, 정말 힘들었겠다. 그런 일을 혼자 견디고 있었다니. 괜찮아요. 이제 끝났으니까.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마음이 한결 가벼웠어요. 드디어 나영의 진짜 얼굴이 세상에 알려졌고 더 이상 목숨을 걱정하며 살 필요가 없어졌거든요. 진수는 며칠 동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하지만 점차 현실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이제 정말로 제가 어머니를 지켜드릴게요. 고마워, 진수야. 하준이도 이제야 안심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을까요? 며칠 후 나영의 재판 소식이 들려왔어요. 보험 사기와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되어 10년형을 받을 예정이라고 했어요. 돈에 눈이 멀어서 가족을 배신한 대가를 치르게 된 거죠. 5억 원을 위해 가족의 신뢰와 자신의 인생을 모두 잃은 셈이에요. 저는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깨달았어요.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이에요. 돈보다 더 중요한 건 서로를 믿고 아끼는 마음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어요. 이제 진수와 하준이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야겠어요. 나영이라는 어둠이 사라진 자리에 따뜻한 햇살이 비쳐들기 시작했거든요. 나영이 구속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던 일들이 이제야 현실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저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모든 계획이 돈 때문이었다는 것까지. 가게는 예전보다 더 바빠졌어요. 시장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더 많이 찾아와 주시거든요. 나영의 일이 알려지면서 오히려 사람들이 저를 더 믿어주시는 것 같았어요. 순자 언니 정말 대단해요. 그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시다니. 단골 김아주머니가 말씀해 주셨어요. 그냥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쉽지 않았을 텐데요. 며느리가 그런 짓을 한다는 걸 누가 상상이나 하겠어요? 김아주머니의 말이 맞았어요. 처음에는 저도 믿고 싶지 않았거든요. 진수는 많이 변했어요. 예전보다 더 자주 가게에 와서 일을 도와주고 저와 대화도 많이 하려고 노력해요. 아내를 잃은 충격이 컸지만 동시에 어머니를 제대로 돌봐야겠다는 각오도 생긴 것 같아요. 엄마 미안했어요. 나영이 말만 믿고 엄마를 의심할 뻔했어요. 진수야, 내 잘못이 아니야. 너무 자책하지 마. 하지만 엄마가 그런 위험에 처해 있는데 전혀 몰랐잖아요. 진수의 얼굴에 후회가 가득했어요. 아들로서 어머니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컸을 거예요. 진수야, 이제 앞만 보자. 지나간 일은 지나간 거야. 2억 원의 빚도 조금씩 해결되고 있었어요. 나영이 가입시킨 보험은 당연히 취소됐지만 오히려 가게 매출이 늘면서 상황이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나영에게 들어가던 생활비가 줄어든 것도 큰 도움이 되었어요. 하준이는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많이 성숙해진 것 같아요. 15살 나이에 어른들도 하기 어려운 일을 해냈거든요. 할머니,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어요. 그럴만 했지.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일이었어. 하지만 할머니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엄마가 그런 일을 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지만요. 하준이의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아이가 아니었다면 정말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거든요. 하준아, 할머니가 살 수 있었던 건 내 덕분이야. 내 용기가 할머니를 구해준 거야. 할머니야말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런 끔찍한 일을 겪었지만 오히려 더 가까워진 것 같았어요. 나영의 재판은 예상보다 빨리 끝났어요. 증거가 너무 확실했거든요. CCTV 영상, 보험 서류, 계획서, 그리고 본인의 자백까지 변호할 여지가 전혀 없었어요. 판사는 보험 사기와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했어요. 원래는 10년을 예상했는데 조금 줄어든 거였어요. 그래도 충분히 긴 시간이었어요. 어머니, 나영이가 항소를 포기했대요. 진수가 소식을 전해줬어요. 그래. 네, 변호사 말로는 본인도 잘못을 인정한다고 하더래요.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모양이에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렀으니까요. 가끔 나영을 생각해보면 복잡한 감정이 들어요. 미워하고 싶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해요. 돈에 눈이 멀어서 가족을 배신하고 자신의 인생까지 망쳐버렸으니까요. 엄마, 나영이를 면회 가야 할까요? 진수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내가 가고 싶으면 가거라. 하지만 나는 안 갈 거야. 왜요? 용서할 수는 있지만 잊을 수는 없어. 그 사람을 보면 냉동고에서의 그 순간들이 떠오를 거야. 진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시장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어요. 나영 사건 이후로 가족 간의 문제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서로 더 챙겨주고 이야기도 많이 나누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춘복 부회장님도 자주 안부를 물어보셨어요. 순자야, 정말 다행이었어. 만약 하준이가 없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그런데 넌 어떻게 그렇게 침착할 수 있었어? 나 같으면 벌벌 떨었을 텐데. 침착하지 않았어요. 매일 밤 무서워서 잠도 못 잤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죠. 부회장님이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순자야. 어느 날 하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특별한 소식을 전해줬어요.
할머니, 저희 반에서 발표를 했어요. 무슨 발표? 할머니 이야기요.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서 발표하는 숙제가 있었거든요. 하준이가 저희 이야기를 학교에서 발표했다니 놀라웠어요. 친구들이 뭐래? 다들 정말 놀라워했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용감한지, 그리고 저도 잘했다고 칭찬해줬어요. 하준이의 얼굴이 자랑스러워 보였어요. 선생님은 뭐라고 하셨어?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할머니를 한번 뵙고 싶다고도 하셨어요. 훈훈한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왔어요. 추위가 시작되면서 자연스럽게 냉동고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아직도 가끔 그때의 기억이 떠올라서 소름이 돋곤 해요. 하지만 예전만큼 무섭지는 않아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진수도 있고 하준이도 있고 시장의 많은 분들도 저를 지켜봐 주시고 있어요. 엄마, 이제 정말로 제가 끝까지 책임질게요. 진수가 어느 날 저녁에 말했어요. 고마워, 진수야. 하지만 너무 부담스러워하지는 마. 아니에요. 저도 이제 깨달았어요.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진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우리 가족이 더 단단해진 것 같았어요. 새해가 되었어요. 올해는 정말 많은 일이 있었던 한 해였어요. 죽을 뻔한 위험도 겪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도 당했지만 결국은 진실이 승리했어요. 무엇보다 하준이와 더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게 가장 큰 수확이었어요. 15살 손자가 할머니를 구해준 거니까요. 할머니, 새해 소원이 뭐예요? 하준이가 물어봤어요. 우리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야. 그리고 더 이상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저도 같은 소원이에요. 우리는 함께 웃었어요. 가끔 사람들이 물어봐요. 나영을 용서할 수 있느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어려워요. 하지만 미워하면서 살고 싶지는 않아요. 그 사람 때문에 제 남은 인생까지 어둡게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대신 진짜 소중한 것들에 집중하려고 해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단골 손님들과 나누는 대화, 하준이의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 같은 것들 말이에요. 돈은 언젠가는 사라지지만 사랑과 신뢰는 영원히 남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나영은 5억 원을 위해 모든 걸 잃었지만 저는 목숨을 지키면서 더 소중한 것들을 얻었어요. 오늘도 가게 문을 열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해요. 닭을 손질하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하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려요. 평범한 일상이지만 이보다 더 소중한 건 없다고 생각해요. 냉동고 문을 열 때마다 그때의 기억이 스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그 차가운 공간을 이겨내고 살아남은 저 자신이 자랑스럽거든요. 저는 박순자입니다. 70살의 할머니이지만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하준이와 진수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거예요. 돈 욕심은 가족을 얼게 하지만 양심은 어떤 냉동고보다 뜨겁게 얼음을 녹일 수 있다는 걸 몸소 경험했으니까요. 진짜 행복은 돈이나 재산이 아니라 서로를 믿고 지켜주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이 영상이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지역이나 장소를 남겨주시면 제가 감사 인사 꼭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